저 밑에 장품과 득수에 대한 한자는 써드렸어요? 예. 예,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왕릉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간 되는 데까지 진도를 나갈게요. 12페이지요. 이제 요것만 끝나면요. 13페이지까지 2페이지 요것만 딱 끝나면 이제 풍수이론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형세론, 형국론, 자양론. 자, 삼국시대 같은 경우, 자, 이제 전통가옥 풍수가 아니고, 이제 왕릉 풍수죠. 자, 삼국시대 왕릉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물론하고 풍수지리가 막 혼합된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주 이야기 해드렸죠? 과도기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거. 과도기적인 시대가 있었다는 거. 기억납니까? 했다 안 했다?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신라 1000년, 그 다음에 500년, 고려. 조선 500년. 신라. 그럼 여기를 보면은 경주의 왕릉들이 제일 많은데 여기 가서 공부하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경주 가서 왕릉 공부하면 헛방이에요. 머리만 복잡해져요. 이야기 안 했는가 보다. 예. 예. 왜냐면 초창기 때 원시풍수가 있고요. 평지릉이요. 우리가 가면 평지에 있는 왕릉들 있잖아요. 예. 그게 옛날 풍수예요. 그랬다가 중간에 과도기 풍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새로운 이론이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과도기적인 걸 겪다가 나중에 통일신라 말 때 정립이 돼요. 그래서 통일신라 말 때 누구에 의해서 왕건이를 도왔던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왔던 도성국사가 완성을 해요. 풍수를. 그래서 요때 이후가 공부하기에는 딱이란 얘기예요. 근데 고려의 좋은 무덤들은 어디가 있어요? 개성에 있거든요. 남한에 있는 고려 왕릉 있잖아요. 강화도에 고려 왕릉 있고 그 다음에 또 삼척에도 공양 왕릉 있고 다 힘없는 왕들이에요. 힘없는 왕들이니까는 바깥으로 외지로 다 빠져나온 거예요. 남한에 있는 거 고려 왕릉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조선 왕릉밖에 없는 거죠. 한양 근처에 있는 거. 그래서 함부로 신라에 가가지고 나는 풍수 공부하겠다고 가까우니까 간다고 천만의 말씀 위험합니다. 아무도 감히 도전한 사람이 없어요. 힘들지만 경기도 가셔서 왕릉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왕릉에 가깝게 지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사대부 무덤을 보면요. 왕릉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놨어요. 왜? 주변에 뽐보기가 있잖아요. 왕릉이라는 뽐보기가 있으니까 경기도 주변의 사대부 묘들은 왕릉에 가까워. 자꾸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경상도나 전라도 쪽으로 내려오면 왕릉하고 전혀 다른 무덤 형태예요. 충청도까지도 좀 비슷해요. 왕릉 뻔 달랐고. 경상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경상남도 쪽으로 나오는 순간 왕릉이랑 하도 멀어서 뽐보기들이 없으니까 왕릉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무덤들로 발전을 해요. 일반 묘들이. 자, 일단 그냥 간단하게 보면 자, 이거는 이제 어딜 가 사회로 구분된 거 말고 뭐라고, 내가 물 다 꺼버렸네? 죄송합니다. 동명왕릉이라고 고려시조죠. 예, 근데 이 평양시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몰라요. 5세기 때 이장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저도 그냥 사진을 북한 가서 찍은 게 아니고요. 평양시 가서 찍은 게 아니고
롯데월드 잠실 민속박물관 가니까 있더라고요. 롯데월드 박물관 가니까. 그 사진 찍은 거예요. 요런 형태가 봉분이 있고요. 근데 봉분이 뭐예요? 사각형 봉분이죠? 예? 저쪽에 파주 쪽에 가면 최영장군 고려말 장수요. 최영장군 묘가 있어. 그것도 사각형 봉분이에요. 예. 그 다음 신라에도 사각형 봉분들이 있잖아요. 예. 방형분이라고. 요건 이제 조선시대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재건축한 거고요. 조선시대 양식을 따라서. 예. 여기서 절하는 거거든요. 아, 이런 게 있더라. 근데 얼마만큼 변했는지 옛날 거랑 알 수가 없다. 그래도 찍은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대요. 오래된 거니까 알 방법이 없고, 이제 신라로 오니까 이게 많이 본무덤이다. 평지능이요. 근데 이 평지능으로 있다가 진평왕릉까지는 평지능으로 와 있다가, 그 다음에 선덕여 왕릉 있죠. 선덕여 왕릉서부터는 언덕으로 올라가요. 이거는 풍수이론이 뒤바뀌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평지능에서 언덕 위로 올라간 거. 우리는 지금 다 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죠? 예, 그 시점이 있더라.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낭산이라고요. 요쯤 있어요, 요쯤. 선덕여 왕릉 요쯤 뒤쪽에 있어요. 예. 이걸 도솔천이라 했잖아, 낭산은. 어쨌든 이제 신라 왕릉은 이런 게 있더라, 그냥. 근데 이제 눈으로 익히세요. 조선왕릉이에요. 여기는 평지인데요. 중종입니다. 중종. 여기는 거기 강남에 가면은 삼성동이라고 하는데 근처에 선릉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기예요. 선릉이에요. 그게 3개의 능이 때 삼릉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삼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긴 평지고요. 조선왕릉의 기본 형태예요. 풍수 원리가 정립된 상황에서 기본적인 왕릉 형태예요. 그렇다고 명당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명당은 뭐예요? 태조 이성계, 이방원,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 그 다음 세종대왕, 그 다음에 세조 수양대군,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의경세자. 요 5개. 플러스 하나 더 치면은 사도세자. 수원에 있는 거. 그 5개, 6개는 명품. 나머지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별로 좋은 땅은 아니다. 평지인데 평지 위에 둥그런 산 언덕, 낮은 언덕이에요. 어느 정도 언덕인지 아시겠죠? 감이 오죠? 산줄기는 어디서 왔어요? 뒤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된 느낌이에요. 여긴 평지고 뒤에서 이렇게 한 줄기가 뚝 온 거예요. 그 위에 봉분 위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사초, 저 언덕이요. 요 언덕을 이제 사초지라 하는데, 자, 여기서 정문에서 들어가서 왕이 이쪽 길로 가요. 이쪽 길로 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제를 지내요. 음식 다 갖다 놓고. 그 다음 이쪽으로 이제 빠져 내려와서 이러고 나와요. 여긴 봉분위로는 아무도 안 올라가요. 오케이? 예. 그리고 모든 성물들은 다 여기에 이제 이유가 있게끔 다 만들어 놨고요. 자, 이건 태조 이성계 능을 정면에서 찍은 거예요. 여긴 명품이죠. 이제 여기 이제 홍전문, 홍살문이 있고요. 이제 들어갈 때 이 길로 가셔야 돼요. 길이 2개가 있거든요. 이쪽이 낮은 길이 폭이 좁고 낮은 길이 있어요. 이쪽은 폭이 넓고 높은, 몇 센치 높아요.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이 길로 가셔야 돼요. 예, 여기가 임금님이 다니는 길이고 여기서만큼은 자기 조상을 뵙는 곳이거든요. 여기서만큼은 임금이라도 후손이에요. 아랫사람이에요. 여기가 귀신이 가는 길이에요. 신도라고 그러고 여기를 어도라고 해요. 그럼 산 사람이 이 길 걸으면 된다 안 된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뒤에 이제 뻥 뚫어 나가서 봉분이 조금 보여요. 안 보이는 왕릉이 있고 보이는 왕릉이 있는데 보이는 왕릉이 원칙입니다. 정자각에서, 이거 정자각이라 그러는데 정자각 안에서 봉분이 보여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딱 올라갔더니 이성계 무덤은 참 지저분해요. 딴 능들은 다 깨끗하게 금잔디가 일어나거든요. 금잔디를 딱 심어놨는데 이것만 그냥 툭 하면 갈대밭이야. 가을에 갈대가 그대로 펴요 지금. 그리고 갈대 죽은 것들에 지금 예. 왜 그래 놨느냐. 태조 이성계 무덤이거든요. 태종기 이성계 무덤인데 나중에 죽을 때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죽었을 때 그 이야기 하자면 좀 긴데 태조에게는 첫 번째 부인에게서 1, 2, 3, 4, 5, 6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비는 태조가 왕이 되기 전에 죽어요. 그래서 왕비가 돼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비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아들 둘을 놓쳐. 그래서 이 여자가 왕비가 됐어. 첫 번째 왕비가 돼요. 근데 진짜 고생한 아들들은 누구예요? 장성한 아들들은 이 아들들이죠. 그죠? 그래서 요 다섯째가 정안대군, 요게 태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여자는 지가 왕비가 됐으니까 자기의 아들을 왕을 올려야 자기 자리가 보존이 되죠. 그러니까 세자를 만들려고 했다가 태종 이방원이한테 작살이 나죠. 이게 1차 왕자의 난. 그랬다가 두 번째로 요 사건이 일어나면서 태조가 기분이 나빠하거든요. 그래서 정종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하야를 해요. 그랬다가 두 번째로 넷째랑 태종 이방원이랑 이제 같은 배끼리 싸우죠. 이건 다른 배끼리 싸웠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태조가 요 넷째랑 싸우면서 이겨요. 이게 2차 왕자의 난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위를 두 번째로 물려받아요. 형이 2년 만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지죠. 근데 이 비가 좀 이따 죽어요. 그래서 정릉에다가, 지금 정릉 말고요. 옛날에 정릉이라고 있었어요. 저 앞에. 정릉에다가 봉분을 다 만들었는데 태종 이방원이가 왕이 딱 되자마자요. 이 비 무덤 다 까발려 헤쳐가지고요. 여기서 돌 다듬은 거 이런 성물들 있잖아요. 이런 거 청계천다리에다가 다리로 만들어버려요. 백성 다 밟고 지나가라고. 이 여자를 비로 대접을 하게 되면 여기가 정통이 돼버리게 되고 자기는 정통이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여자를 정통이 아니고 무시를 해버려야 자기네들이 정통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여자를 지금의 성북구의 정릉동 흉당 중에 흉당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왕비 취급도 안 하는 성물들로 딱 만들어놔요. 왕비 아니다 이거죠. 왕비라면 반드시, 왕과 왕비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성물 중에 무인석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장군석이 있어야 돼요. 장군석을 이 여자한테는 안 갖다 놔요. 왕비 아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태조가 어디로 가요? 함흥으로 가가지고 함흥에다 묻어줘. 함흥 차사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함흥에다 묻어주려고 하니까는 한반도에서 개성에서 함흥까지가 이게 몇백 리인데 못 보내잖아요. 무덤은 왕릉은요 한양 80리 80리 범위 안에서 왕릉을 정하게 돼 있다. 왜? 누가 쳐들어왔다든가 여기서 누가 데모를 밀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능행을 멀리까지 갔다 하면 이게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80리 안에서 왕릉을 만들어서 하루 만에 바로 돌아와서 정치를 수습할 수 있기 위해서 왕릉을 무조건 80리 범위 안에서 정해야 돼요. 함흥까지 왕릉을 못 해준다 아버지. 근데 이성계는 나 함흥에다 묻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가 부친의 유언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한양 80리 안에 동구릉 찾아가지고 집어넣어주되 함흥에 있는 갈대 때를 떠가지고 와가지고 봉분이 펴버리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예.
그래서 아버지 소원도 들어준 게 이게 지금 억새풀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몇 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웃기지 않아요? 아, 1년만 지나면 또 잘하는데, 뭐 깎아놓으면 또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하고. 그럼 그때 그 갈대가 계속 지금까지. 그렇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600년 전설을. 예, 안 심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봉분에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 뒤에 사각형으로 된 게 있어요. 밑에 동그란 돌 4개를 받친 다음에 이런 탁자를 받쳐놓은 게 있어요. 커요. 얼마만 하냐면 요거를 폭으로 3개 합치고요. 요 폭으로 3개 정도 합치고 길이는 저기서부터 여만해요. 저 하나가. 저게 혼유석이라고 해요. 혼이 논이는 자리다 이 소리예요. 혼이 앉는 의자예요. 그래서 저게 하나만 있으면은 안에 한 사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단능이라고 써놨죠, 교본에. 단능은 태조능이다. 5-8 사진. 12페이지에. 보이세요? 예. 네. 단능이다. 그걸 옆에서 보면 요런 사진이란 얘기예요. 밑에까지 있죠, 밑에까지. 받치고 있는 거 있죠. 깨지지 말라고. 자, 그러면, 여긴 세종대왕릉이거든요. 여주에 있는 거요. 조선시대 처음으로 이장한 능이에요. 아, 이것도 사연 긴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세종대왕서부터. 예. 저 또 필름 다 끝나간다 그러네. 자, 이거 한번 보시기나 하세요. 여기도 평지인데, 올라가 있죠. 이런 구릉이 조선시대 왕릉은 다 이래 돼 있어요. 언덕 위에 탁 올라가 있어요. 그냥 전부 다. 땅 기운이 이 밑에 땅을 뭘로 본다? 땅 기운이 저장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위에 어느 지점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왕릉을 돌아다니다 보면 딱 답이 나와. 어디쯤에서 솟구치겠구나 하는 게. 뒤는 산이 없는데. 산 줄기만 내려오죠, 이러고. 바로 그냥 뒤에 큰 산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큰 산에서 산줄기가 점점점 내리고 빠지고 이제 점점점 내려오면서 나지막하게 내려오면서 바위에 있던 커다란 바위들이 있던 큰 강한 기운들도 털어버리고 흙만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는 물론 단단한 돌들이 있지만 흙이 이제 1m, 2m 덮인 채로 이제 쫙 부드럽게 내려와서 혈자리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런 데 가서 길을 받는다면 좀 걷는 게 가야 돼요. 봉분 뒤에 가야죠. 공중 뒤에. 그렇죠. 봉분 뒤에 가서 애 놔야지.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를 했던 것 중에 그 합장, 왕릉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죠. 거기서 세종릉을 이제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합장을 해야 됩니다. 예, 합장릉 할 거죠. 네. 아, 2회 있구나.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거, 태조가 저게 혼유석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으면 하나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한 분이. 그 다음에 세종대왕릉인데, 자, 여기도 세종대왕릉 같은 경우에도 여긴 평지예요. 평지인데 이렇게 둥그런데 위에 올라가 있어요. 요 차이가 그렇게 높지 않죠? 태조 이성계는 요거 한 3배는 되는데, 그래도 아주 좀 우리가 다른 무덤에서 보지 못하는 특이한 양식이에요. 예, 경기도에서는 이런 양식들이 보여요. 사대부 무덤에서. 그러니까 경기도는 왕릉들이 있는 곳이니까 왕릉 걸 뺏겨가지고 자기네들처럼 만들어요. 자기네들 것도.
근데 이제 전라도 내려오고 부산 이제 경상도 내려오면 산세가 틀려지니까 이런 형식의 산줄기들이 잘 없으니까는 이제 또 다른 패턴들의 이제 산줄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산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평지 있고요. 뒤에서 산줄기 하나 탁 내려오는데 요게 탁 올라간 거예요, 그냥. 동그랗고. 자, 그럼 이게 세종릉인데, 세종릉은 봉부는 하나인데, 여기가, 요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2개가 돼 있으니까 2사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소원왕후인데, 세종은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태종 이방원이가 아버지잖아요. 태종 이방원이가 사돈, 세종대왕의 장인이 한번 이제 자기가 장인 됐다고, 왕의 장인이 됐다고, 이제 우대 한번 잡고 이제 종로거리를 활보하면서 사신으로 갔다가 죽잖아요. 감히 자기가 우대 잡았다고, 장인 됐다고 우쭐한다고, 그게 밉보여가지고 사돈 때 장인을 죽이죠. 그러니까 상대방 쪽. 세종의 장인 죽이죠. 그 다음 처남들 다 죽이잖아요. 민주고 민무고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와이프는, 세종의 와이프는 진짜 시아버지 태종 이방원이를 지금 왼수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겉으로, 속으로는. 자기 친아버지 죽였지. 자기 남매 오빠 형제 죽였지. 그런데 어떻게? 그게 왕세자비 자리고 왕비 자리인데. 그게 맨 처음 파혼시키려고 그랬다니까요. 세종을. 태종 이방원이가. 근데 그게 이제 둘이 하도 사이가 좋아가지고 오죽하면 나중엔 합장까지 돼요. 그대로 견뎌내고. 눈물 많은 왕비예요. 눈물 많은. 예. 이게 역사를 조금만 알고 보면 자기 다 애틋해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요건 이제 장명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명등. 긴 장자에 밝을 명자를 써서, 예. 크게 밝은 기운이 되라라고 하는 풍수 인테리어로 이제 좋은 기운을 샘솟게 해라라고 하는 뜻의 이제 그런 석등이에요. 석등. 예, 불 밝히는 석. 예? 실질적으로 불오지는 않고요. 예.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태종 이방원릉이죠. 여기 쬐만하게 혹시 요 건물 보이세요? 이거 지금 끄트머리 딱 잘린 건데 저희가 안기부예요. 서초구거든요, 여기가. 건너편, 이게 대모산이라는 산인데 이쪽이 지금 남양이고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남양이고, 이거 건너가 한강 쪽으로 서초구예요. 예술의 전당 있고 막 이제 서초구 쪽인데, 근데 이게 대모산 정상에서 이러고 산줄기가 딱 내려가고 요게 태종 이방원이다. 예. 여기에도 왕릉이 순종릉이 하나 더 있어요. 순조릉이. 예. 원래는 세종이 원래 여기 들어갔었다고 해요. 여기 들어갔었는데 여기가 안 좋은 땅이 돼가지고 이장한 게 지금 여주 땅이라. 예. 자, 어쨌든 요게 이제 태종 이방원릉인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은 이제 이게 들어가는 입구고요. 집이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앞에 이렇게 생기고요. 옆에도 맛배 지붕으로 생기고. 무슨 건물이라고요? 이름이? 왕릉 앞에 있는 이 건물 이름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정자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정자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자각. 네, T자처럼 생겼어요. T자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면. 예.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지붕이. 예.
그럼 여기도 맞배지붕이고 여기도 맞배지붕이고 여기도 맞배지붕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쌍능이죠, 위에가. 자, 쌍능에 하나씩.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이제 따로따로 탁 간 게 눈에 보여요. 장명등도 따로 하나, 따로 하나.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동구릉의 헌종릉이에요. 이것도 이제 좀 가까이서 보니까 어떤 형태인지 알겠죠? 왕릉이 평지에서 얼마만큼 정도 올라왔다. 지금 이런 사진 보다가 저랑 동구릉까지 올라가시면 참 좋겠는데 한번 올라가실래요? 경기도 구리. 하루 만에 될지. 하루 만에 가려면 새벽 4시 반 출발. 1박 해야 되겠다. 1박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여유가 있긴 한데 저는 수강생들 데리고 1박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항상 간다 그러면 새벽 4시 반 출발했지. 예. 봄에 해줄 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아 왕릉이 이런 거구나 한번 탁 보고 나면 일반 무덤은 눈에 양도 안 차요. 예. 자 어쨌든 여기는 이제 올라가서 보면 3개가 있어요. 예, 이 능은 이제 삼연능이라고 하는데 3개가 연달아 있다고 해서 삼연능이라고 이름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쌍능까지는요. 2개 있죠? 쌍능이요. 쌍능까지는 산줄기가 이만큼 산줄기가 들어와요. 좋은 산줄기가.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도 산줄기가 6, 7m 폭으로 산줄기가 크게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쌍능을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이건 조선시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 잘못 만들어진 형식이거든요. 삼연능은 하나밖에 없어요. 왕이 여기 들어갔어요. 이거 왕비 들어갔거든요. 그럼 아무리 길어도 이렇게밖에 산줄기가 안 오거든요. 왕이 혈자리 비껴나간 거예요. 이쪽 왕비도 혈자리 비껴나가고 여기도 왕이 가운데 안 들어가고 이렇게 왕비들 사이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있을까? 예,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 그게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 다음 페이지 위에 한번 보세요. 좌상우와 우상자화 이래가지고 예, 어느 쪽이 높고 어느 쪽이 아래쪽이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살아있는 자, 죽어있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왜 왕이 가운데 안 들어오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남자가 들어가야 되고 어느 쪽이 여자가 들어가야 되고 좌측 우측 이야기들을 이제 거기서 제가 해드릴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잘못 들어간 형식이다. 이런 건 없다. 예. 네, 어쨌든 이제 3명이 들어간 게 앞에 혼녀석으로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아주 특이한 게 있죠.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산은 하나인데 뒷산은 하나인데 한 줄기가 이렇게 온 거고요. 한 줄기가 이렇게 온 거예요. 요 사이엔 계곡이 있어요. 작은 계곡이 있어요. 비가 오면 마르는 거. 그냥 푹 파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산줄기가 이렇게 하나 내려온 게 있고요. 그 위에 올라갔고 이것도 한 줄기 탁 내려오는데 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따로따로.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광릉이라고 하면은 저 어디냐면은 의정부 쪽에 국립수목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립수목원 바로 옆에 수양대군이고 세조 수양대군이고 정의왕후예요. 부부예요. 한 세트. 정자각은 여기 한 군데뿐이고요. 이쪽이 왕이 들어가고 이쪽이 비가 들어가요. 왼쪽이 왼쪽. 여기서는 왼쪽이라고 보이고요. 예? 나중에 풍수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를 오른쪽이라고 해요. 자,
이게 이제 동역 이강릉이다. 같은 지역 내에 한자가 그렇잖아요. 동역 밑에서 두째 줄이요. 같은 지역 내에 다른 강을 썼다. 다른 사초지를 썼다. 다른 언덕을 썼다. 이런 뜻이에요. 네, 언덕강자거든요, 저게. 그래서 자, 사진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정자각이 앞에 가운데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 세조 무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조 무덤, 이거 잘생긴 무덤이에요, 이거. 예. 아까 거는 전부 다 또 평평했는데, 예? 올라가는 게 평평했는데, 이놈은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한 번 더 튀어요. 만든 게 아니에요. 산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한 번 더 튀어요. 예. 땅기운이 확 모인 데가 조기예요. 그래서 땅기운 모인 데가 세조능이 들어가고, 요쪽 편, 요 반쪽 옆은 정의왕후가 들어가요. 대충 감 오시죠? 양쪽으로 찍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여주에, 경기도 여주에 가면 세종대왕릉에서 한 500m 떨어진 곳에 효종릉이 있어요. 효종, 뒷산 한 줄기에, 뒤에서 산줄기를 먼저 받는 게 효종릉이고요. 거기서 한 몇 메다 될까? 30m 앞에 효종 왕비릉이 이렇게 앞뒤로 섰어요, 이거는 또. 똑같은 언덕 하나에 여기 하나 올라가고 여기 올라간 거예요. 왕릉이 뒤에 있고 왕비릉이 앞에 있고. 그러니까 언덕이 비스듬하게 조금 내려간 거를 이제 그림을 저렇게 표현한 거죠. 다른 땅이 아니고 한 줄기 능선 위에 두 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앞뒤로. 제가 앞에서 찍었거든요. 이 뒷산이에요. 뒷산에서 산줄기가 이렇게 왔는데 왕릉이 하나 있고 효정 왕비릉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특이한 형식이죠. 요거는 왕릉법에 있어요. 예, 제가 찍은 쪽이 물 있는 쪽이고요. 저쪽이 산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이 산이고요. 산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왕릉, 왕비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왕릉에서부터 왕비릉까지 내렸는데 산줄기가 싹싹싹 살아있는 게 보여요. 살짝 꿈틀꿈틀꿈틀 이렇게 가는 게 보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시 그 뒷페이지 그 13페이지요. 13페이지에서 왼쪽 오른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 여기요? 그럼 요거 안내도는, 예. 매표소에서 들어가가지고 여기 딱 되면 여기가 이제 관리소예요. 문화재청 소속이고요. 문화재청에서 경기도 구리시, 구리 IC 있는 데라 그러면 여기에요. 구리 IC. 그래서 여기 수릉, 이건 문조라고 왕의 아버지가 이제 된 사람. 왕이 직접 된 건 아니고요. 왕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문조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문종, 세종의 아들 있죠. 세종의 아들. 문종릉, 문종비릉. 그 다음에 요 목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선조, 임진왜란을 만난 선조릉, 그 다음에 선조비릉, 선조계비릉. 두 번째 부인. 예.
정자각은 하나죠. 그 다음에 요게 건원능, 이게 태조 이성계능이에요. 태조능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성계능이고 요 앞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휘릉이 누구 건지, 이 왕비 거고요. 누구 왕비 건지 제가 이름을 다 못 외워요. 그 다음에 원능은 요거는 정조 있죠. 정조 무덤이고 젊은 애, 정조가 늙음하게 16살짜리 왕비 얻었잖아요. 예. 예, 요 비능이 요 들어갔고요. 여기 있고요. 근데 이것도 진짜 말 많은 거였어요. 말 많은 거. 에휴, 얘가 한번 먼저 있었었거든요. 효종왕릉인가 뭔가 미리 있었어요. 근데 딴 데로 이장 가고 그냥 놔둬놓은 터였는데 파헤쳐져 있는 터였죠. 그냥 정조 이 영조거든요.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잖아요. 아들이지만 죽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죽이는 걸 누가 봤어요? 왕세손인 정조가 봤잖아. 에? 아버지 할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버지를 죽이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한을 품죠. 그래서 정조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13년 만에 수원에 좋은 왕릉으로 옮기잖아요. 지금의 육릉이라고 수원에. 안 좋은 땅에 있던 거를. 그러면서 정조가 이제 죽었어요. 정조가 딱 죽으니까 영조가 죽었어요. 영조는 죽기 전에 자기가 들어갈 곳이 저 서삼릉에 있었거든요. 네? 영조는 들어갈 곳이 미리 다 정해놨었어. 근데 죽었잖아요. 정조가 딱 왕이 오르더니 우리 아버지는 흉당에 보내놓고 당신은 좋은 땅 들어갈 줄 알아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래가지고 남이 한번 파묘했던 데를 들어 보내버려요. 아이 무섭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 삼연능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헌정능이고요. 요건 왕비능 하나고요. 그 다음 숙능이라고 이건 현종능이고요. 그래서 9개가 있는데 이름 자체가 선조릉 하면 우리 이해 빠르죠. 태조 이성계능 하면 말이 빨라요. 근데 건왕능, 목능, 현능, 형능, 숙능 이러면 우리 대화가 안 돼. 근데 이게 일종의 문패예요. 문패. 종묘에서 쓰는 말이 태정태세 문단세예요. 종묘에서 쓰는 말이 태정태세 문단세. 여기서 쓰는 거는 목능, 건왕능, 휘릉, 원능, 경능, 숙능 다른 말을 쓰죠. 이거는 왕능의 문패. 그럼 우리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가는 거는 살아생전에는 안 지어져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며칠 안에 우리 임금님을 종묘에다가 올리려고 할 때 이름을 뭘로 올릴까? 태조라고 올리자. 세종이라고 올리자. 그때 정해져.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생전에 자기가 뭘로 불릴지도 몰라요. 제 말 어렵습니까? 살아생전에는 세종으로 대화하는 뭐라고? 자기 이름 부를 일이 없죠. 이름은 있어요. 뭐 이라든가 휘라든가 그러니까 왕자들이 태어나면 자기네들 이름이 있거든요. 아주 어려운 이름을 써요. 한자 옥편에 있을똥말똥 할 정도로 어려운 이름을 써요. 함부로 불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다들 엄마 정도나 아빠 정도가 휘야 이리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신하들이 감히 이름 부를 일은 없거든요. 저하 이러고 그냥 동국마마 이러고 이제 부르지.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예법들이 다 있다니까. 자, 동구릉은 맨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제가 억새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태조 이성계 억새풀 이야기. 그래서 좋은 땅을 여기 건원릉에 딱 잡아놓고 억새풀 갖다 놨단 말이에요. 이 터를 잡기 위해서 맨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이 다 뭐예요? 피살이 껍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구릉을 가서 9개 왕릉이 있지만 50%를 시간을 투자를 해서 진짜 공부해야 될 거는 건원릉이에요. 요 건원릉 가서 내려가서 보고 또 뒤에 올라가서 보고 내려가서 보고 올라가서 보고 바깥에서 보고 요거 공부를 하는데 시간 투자를
한나절 투자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뭐다? 피사리 껍질이니까 그냥 대충 보고 끝내면 돼요. 저런 게 있구나. 사진이라도 찍고. 그건 명당이 오리지널 명당은 이제 한 오리지널 명당은 요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지고 많이 있어 봤자 명당 공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공부는 몰라. 진짜 앉아가지고 뒤에서 산줄기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를 본다든가 앉아가지고 기운이라도 한번 느껴보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기운 느끼면 돼요? 요 건원능 뒤에서 느끼면 되는 거예요. 이런데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느낄 필요 한 개도 없다. 자. 키로 여기에 앉아서 키를 느끼면 키를 이렇게 넣어보면 예, 돼요. 키를 할 줄 알면 예, 느껴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 해보면 얘가 이제 척추가 척추가 지리지리한 게 느껴져요. 예. 어디 가서 존터 가서 보면, 예. 이렇게 앉아서 느낍니까? 예, 근데 일반인들 처음 해보시는 분이 느끼게끔 해줄 수 있다? 전 장담 못해요. 예, 좀 경험이 쌓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느껴지는 거지. 처음 가신 분 보고 그걸 해보라 그러면 당연히 거의 못 느낀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빨리 느끼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냐면은 산을 평소 때 많이 타신 분들 있죠. 예? 진짜 산 탈 때 조금 큰 산 딱 탈 때는 입구에서 절하고 가시는 산악인들이 있어요. 산신령한테 고합니다. 오늘 제가 산을 한번 타겠습니다 하고 입구에서 절 한번 하고 올라가는 산악인들이 있다니까. 예. 그런 분들은 진짜 10년, 20년 산 타면서 이제 지나가다 섬찟 놀라는 것들을 느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숨쉬는 느끼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산기운이냐 나쁜 산기운이냐는 거는 구별해내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지. 풍수적으로 좋은 산기운하고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찌릿찌릿한 거하고 과연 같으냐. 저는 풍수적으로만 알고 있지 산기운 쪽으로는 저는 그 기운을 모르니까. 예. 틀린다라고 말하는 순간 두 가지 다 안다는 소리잖아. 예? 명당짜리 그럼 요 아니 명당 자리를 아는 게 아니고 예. 어디 가면 그안 좋은 그 무리가 와요. 예, 예. 그건 있어요. 무리가 띵한 약간 예.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데 가면 이렇게 앉아서 굉장히 저 기도 잘 돼요. 진짜 좋아요. 예. 근데 이제 기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가 안 된다?